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구체적인 합의 시기와 방식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일요일 서명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란은 내일이 아니라고 밝혀 막판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내일 종전 합의문 서명식이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가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측이 완전히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서명 행사의 날짜와 구체적인 장소, 방식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시간 전쯤인 현지 시간 13일 낮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한 합의가 내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식 장소 등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며칠 내로 서명될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내일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14일에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며 하루 이틀 안에 제네바 등으로 향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명 방식을 두고도 디지털, 원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별도의 만남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도부와 대면해 악수하는 모습이 노출되면 강경파 등 반미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내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 종전 협상 중재를 맡아온 파키스탄의 쉐바즈 샤리프 총리는 앞으로 24시간 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합의문 전자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는데 이게 전자서명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내일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측과 함께 화상회의를 열어 양해각서 전자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합의문 서명 방식을 두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쟁점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핵 문제와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놓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견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에 대한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이 될 거라면서 이란의 비핵화 약속을 받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y will not only not have, they will not purchase, develop in any way, in any way, shape, or form a nuclear weapon. 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 뒤 이란에 거액을 건넨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의 경제적 대가를 주진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안정되면 미국이 들어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해서 파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으로 시한을 넓혀두고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반출을 고집하는 대신 이란 현지 폐기로 다소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란은 양해각서 합의 단계에서는 핵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이란 동결 자금의 방출이 합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به دلایل مختلفی که واقعا در شرایط حاضر امکان بحثش نبود خواسته هایی که اونها داشتن به هیچ وجه قابل پذیرش نبود 이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협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수료 부과 방침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합의 이후를 준비하는 양국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15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3일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이후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G7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항 정상화가 더뎌질 수 있는 만큼 G7의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전쟁 첫날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다음 달 4일부터 치르기로 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당초 3월에 장례식을 계획했다가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를 연기한 만큼 다음 달 4일이면 종전 양해각서가 타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로마 시내에 있는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연설을 합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 참석을 계기로 이뤄질 이번 연설에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가 표명될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와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은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으로 면담하고 하롤린 교황청 국무원장도 만납니다. 네, 북한이 북러 사이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의 공동 성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EU 정상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한 건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은 위장 간판, 기만극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집권자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남북관계의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세계 앞에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외무성 산하 대남기구인 10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의 대통령의 비핵화 논의를 전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고, 북한은 특히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이 같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서방을 한데 묶어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려 한국의 실체는 북한과 아시아 침략을 노리는 미국의 단검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최근 한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긴 안목을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EU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책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년 전 이맘때 열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의도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트루스 소셜에 사진 설명 등 일체 첨언 없이 김 위원장과 자신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회담장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자신의 치적이자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추진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지난 주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을 두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 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고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짐 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청와대는 순방기간 국정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그리고 검경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 목요일에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도 귀국 다음 날인 오는 19일 금요일에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의 기대에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또 한 번 사퇴 쪽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가미래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진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에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 사항인 검찰 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친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어제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차가운 혈심 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들어 격화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투쟁 상황에서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방부가 현역 병사들의 계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업군인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개편하는 새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란 불가피한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인데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고 첨단 기술에 투자해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숙제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금 출생률 추이라면 현역병 감축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2019년 33만 명이던 병역 자원은 지난해 22만 명대로 줄었고 2043년 12만 명까지 감소할 거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병사들 복무 기간이 줄어 임무에 익숙해질만 하면 전역해버린다는 게 군 당국의 고민입니다. 장기 복무할 부사관 이상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 재설계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병력구조, 전력구조, 부대구조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인구 절벽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지금 가는 작업을 하루가 멀다고 지금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40% 수준인 간부 비율을 2040년 63%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단계인 부사관 계급을 하나 늘리고 병사 계급은 하나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8개월 복무하는 육군 병사 기준 통상 2달에 불과한 이병 계급을 없애는 게 유력합니다. 현역 복무 기간 2018년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4계급, 4개 계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국방부는 간부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처우 개선과 장기 복무 혜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만 현역이 수행하는 수송이나 행정, 경계 근무 같은 비전투 임무를 민간에 맡겨 현역은 전투 임무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3천여 명 수준인 상비 예비군을 5만 명까지 늘려 현재 56만 명인 국방 인력을 50만 명대로 유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전력을 30배 증강하고 고위력 미사일을 대거 확충하는 전력 고도화 방안도 제시했는데 결국 예산이 뒷받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망라한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9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이미 시장에 나온 최첨단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중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I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이제 반도체나 제조 장비뿐 아니라 AI 모델 자체가 전략적 통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미국의 엔트로픽이 지난 9일 발표한 첨단 AI 모델 2개입니다. 특별히 소프트웨어 취약성 탐지와 보안 분석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적대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 정부와 금융의 핵심 시스템이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We care deeply about national security. We always have as a company. One of our first hires before we started doing a business was the team under me that studied things like biological weapon risk and then cyber risk. We knew the stakes of what was coming. 이에 따라 엔트로픽은 별도로 안전장치를 붙이거나 15개 나라의 핵심 파트너들에게만 접근권을 허용하는 보안책을 마련한 뒤 출시했습니다. 한국에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일부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사흘 만에 AI 모델들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외국인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장 사용자의 국적을 가려낼 수 없는 상황에서 엔트로픽은 결국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는 국가안보 체계가 강화될 때까지 몇 주간 차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나온 AI 모델이 정부의 개입으로 아예 가동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I용 반도체나 제조 장비를 넘어 이제 AI 모델 자체를 전략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 입장에선 정상적으로 쓰던 AI 모델이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는 위험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는 유동성 쏠림 여파에 출렁였는데 수급 부담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수는 있지만 영향력은 줄어들 거라고 증권가에선 보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스페이스X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 증시 입성은 예상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19% 넘게 상승하며 단숨에 나스닥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사실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선 악재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4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전쟁 장기화 우려 영향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한 유동성 이동 여파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른바 유동성 블랙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은 미미한 가운데 향후 락업, 그러니까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되고 지수 편입 여파가 맞물리면 추가적인 수급 악영향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 기업 공개 영향력은 이벤트 직전이 가장 큰 만큼 향후 주가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이후에는 오히려 반영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수급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스페이스X가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모에 나서지는 못했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본주 매수와 ETF 투자 움직임이 커지는 양상. 전문가들은 다만 상장 초기 주가 변동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앞선 공모주 청약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확보할 예정이었던 물량이 최종 배정 과정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장 직전 기관 투자자들의 주문이 급증하면서 대표 주관사가 물량 조정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은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계엄 메시지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기를 휴대한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 데다 군 통수권자를 반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군 통수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반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오후에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이 몽골에서 주 몽골 북한 대사관 측과 만나 부품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반란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윤 전 대통령 진술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야산과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만 연기가 거침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 불길이 얼마나 컸는지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업체와 주변 공장에 있던 8명이 급히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제천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주택 138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자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혼자 사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14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44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응급 환자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에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선 시범 사업에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이송 지연 사태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급대로 환자 한 명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10분 전부터. 환자의 정보를 AI가 파악해 자동으로 분류하더니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환자라고 판단합니다. 곧이어 이송거리, 응급실 혼잡도 등을 분석해 이송 순위를 정해줬고 병원 측에서는 환자 정보를 곧바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건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응급 환자 이송 체계 혁신 시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가상 상황을 연출해 본 겁니다. 인공지능 AI가 환자 상태부터 최적의 병원까지 분석을 대신해주는 만큼 의료진의 부담은 줄고 골든타임 전까지 치료를 진행할 가능성은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일순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고 조합을 해서 병원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또 그 숙련도에 따라서도 그런 역량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이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사망자가 감소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이송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전환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다만 권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의료진이 져야 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구조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 구조 개선 과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최근 일본이 이딴 곰 출몰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북극에서도 해빙 감소로 북극곰이 육지로 이동하면서 인간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북부 누나부투주 북극권에 위치한 유레카 기상연구 관측소 바로 근처에 북극곰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북극곰은 원래 바다 위 해빙에서 물범을 사냥하며 생활하지만 기후변화로 북극곰의 주 생활 무대인 북극 해빙 면적은 10년마다 약 13%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극곰이 먹이를 찾아 육지에 있는 연구기지 주변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When the sea ice is a little more active, when seals are actively pupping, then they're coming in a bit closer, and that's exactly what we captured on the radar was a mom with her 2 cubs hunting for seals. 북극곰의 공격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지만 예기치 못한 곰과의 만남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식지 붕괴로 어쩔 수 없이 육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곰들에게도 인간과의 조우가 위험하긴 마찬가지. 북극곰과 사람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북극곰을 탐지하는 AI 레이더가 개발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The system is set up to give an alert if it sees something that is kind of moving like a bear or the size of a bear, or if it's an unknown, it'll set off a little audible alarm. And in this case, one of the staff at the station heard that, looked over and saw the bear on the camera. 이 레이더는 반경 1km 내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동하며 기상 조건이나 시간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곰과 인간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존을 위한 새로운 AI 감시 기술과 대응 체계가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벽종기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우리 축구대표팀이 회복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선수단의 사기는 무척 높았는데요. 다음 상대인 멕시코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모습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짜릿한 역전승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홍명보 축구대표팀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흥민과 오현규, 김승규 등 전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운동장 잔디를 밟고 사이클을 타며 회복에 집중합니다.
하나같이 여유롭고 편안한 표정입니다. 경기에 나서지 않았거나 후반 교체 출전한 선수들은 미니게임을 펼쳤는데 평소보다 목소리도 크고 움직임도 활기찹니다.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의 분수령으로 여겨진 체코전에서의 통쾌한 역전승. 결과도 결과지만 선수단 전체의 사기와 자신감을 충전한 게 더 큰 소득입니다. 다음 상대가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개최국 멕시코임에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많은 관중들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명보호에 제기된 우려를 대부분 지울 만큼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 점도 남은 경기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부상으로 조별리그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김태현과 배준호도 순조로운 회복세에 접어들어 빠르면 다음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선수단의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경기에 나간 선수 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 모두 하나가 돼서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선수들은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관문을 기분 좋게 통과하면서 다가오는 멕시코전에 대한 승리 기대감도 더 커졌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뉴욕에 축구계 전설들이 총집결하는 등 미국 현지에선 월드컵 붐 조성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 기업까지 월드컵 마케팅 전쟁에 가세했고 미국과 이란은 신경전을 벌이는 등 경기장 밖에서도 뜨거운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들어선 피파 박물관.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1994년 이탈리아 준우승의 주역인 로베르토 바조 등 축구계 전설들이 모였습니다. 2006년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끈 마르코 마테라치와 아프리카의 축구 전설 조지 웨아, 프랑스 아트 축구의 주역인 유리 조르카예프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한국과의 16강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이탈리아의 크리스티안 비에리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 grew up in Australia and my dream was to play in the World Cup with the Italian jersey, The two World Cups that I played was the best moment of my life.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미국 현지에 월드컵 열풍 조성에 나섰습니다. In what we try to do with the World Cup, which is uniting the world, a FIFA arena in Central Park, a mini pitch in Central Park. 100년이 넘는 월드컵 역사를 담은 피파 박물관엔 최초의 우승 트로피인 쥘림의 컵도 전시됐습니다. 쥘림의 컵을 볼 수 있는 FIFA 뮤지엄은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열려 폐막일인 7월 19일까지 이곳 미국 뉴욕 락펠러 플라자에서 운영됩니다. 피파의 공식 협력사인 현대자동차는 피파 박물관을 후원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홍보에 나섰습니다. 공식 후원사인 버드와이저도 브랜드 홍보전에 뛰어들었고 코카콜라와 메이시스 백화점도 마케팅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쟁 중인 이란의 대표팀 선수들에게만 입국 비자를 발급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벌써 경기장 밖에서도 뜨거운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프로야구 선두 LG의 새 외국인 투수 리오스가 올 시즌 가장 빠른 공을 던졌습니다. 리오스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6회 초 등판에 전민재를 상대로 시속 160.8km짜리 강속구를 던졌습니다. LG는 경기 초반 5점을 뽑아내며 롯데의 추격을 따돌리고 5대3으로 이겼습니다. 가장 먼저 40승 고지를 밟은 LG는 2위 KT를 1.5경기 차로 따돌리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구에서는 삼성이 6점 차 열세를 뒤집고 SSC에 7대6으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3회에만 5점을 내주며 0대6까지 끌려갔지만 6회 말에는 전병우의 3점 홈런으로 한 점 차까지 따라 붙은 뒤 7회 박승규의 2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선발 내일이 6회까지 1실점 호투를 펼친 기아는 두산을 2대1로 따돌리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트로트 전통가요라고 하면 어떤 가수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수많은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세대를 이어주는 전통가요의 산증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주현미인데요. 데뷔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신곡을 내며 우리 전통가요를 지키고 있는 가수 주현미를 박순표 기자가 만났습니다. 평일 늦은 오후 가수 주현미를 찾았을 때 신곡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1985년 함께 데뷔한 김범용과는 40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듀엣곡입니다. 고등학교 때 만들어 온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즉석에서 기타에다가 이렇게 부르는데 전 첫 소절 듣고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멜로디가. 이번에 다시 이제 햇빛을 본 노래가 된 거지. 가사도 좀 너무 좋고 그 노래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지금도 이 노래가 그 녹음한 노래 있잖아, 이번에. 네. 자기 전에 항상 듣고 자잖아. 정말? 너무 좋아. 왜 내가 부르고 내가 좋냐 이렇게. 주현미는 어릴 때부터 노래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음반을 냈고 약대 재학 시절에는 밴드 보컬로 강변가요제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약사가 된 뒤에도 어릴 때 알던 작곡가에 이끌려 운명처럼 가수의 길로 접어듭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약국은 안 되고 너무 지루하고 그때 오셔가지고 음반을 한번 내면 어떻겠냐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마침 조미미 선배님이 그날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노래를 누군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 여자 가수가 제가 이제 노래를 하겠다고 오니까 저도 한번 해보라 그런 거죠. 1984년 메들리 앨범 쌍쌍 파티는 주현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팔렸는지 집계가 힘들었습니다. 이듬해 정식 데뷔 앨범 비 내리는 영동교를 시작으로 주현미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KBS 가요대상, MBC 10대 가수상을 휩쓸며 1980, 90년대 내리막길이던 전통가요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문직 출신 20대 여성 가수 주현미는 새로운 트로트 시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 이 트로트 장르, 이 전통가요 장르가 우리 그 서민들의 그 멜로디인가 봐요. 가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어쩜 그리워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다시 한번 그런 그 애달픈 노래들을 그런 서정적인 그런 노래들을 부르니까 바로 그냥 응원을 해주신 거겠죠. 그러나 주현미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전성기 시절 주저없이 결혼했고 아이 둘이 커가자 육아에만 전념하며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통가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을 기억하는 팬들을 위해 전국의 작은 도시를 찾아가는 공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옛 가요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아니면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고 하는 분들이 지방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어디서 공연을 한다고 큰 도시로 못 오세요. 또 연로하시고 또 자제분들은 다 돈 벌러 나가서 노부부나 이렇게 사시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이 전통가요의 미래와 후배들을 생각하는 대선배의 위치에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트로트 전성시대가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트로트 장르를 하면은 뭔가 그런 위축되고 그랬었어요, 사실. 그런데 정말 실력 있는 후배들이 많이 나와서 누구 혼자 가지고는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럿이 되면 두터워지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쭉 좀 단단하게 이 장르, 트로트 전통가요 장르를 이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후배들이. 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전통가요를 즐길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던 주현미의 꿈은 데뷔 4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픽사의 첫 장편 영화로 30년 넘게 사랑받아온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24년 인사이드 아웃 2 흥행 이후 부진한 픽사 애니메이션의 자존심을 세울지 관심입니다. 개봉 영화는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There's a package for you. Oh, thank you, thank you. Hi there, I'm Lilypad. Let's play. Extinction, not again. 태블릿 PC의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은 어느새 장난감과 보내는 시간에 흥미를 잃어갑니다. 잊힐 위기에 놓인 장난감 3인방은 아이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힘을 모읍니다. I want to talk to you, device. Not touching, Jessica. No. She used the J word. Scandal. Oh, come on. 2019년 토이스토리 4 이후 7년 만에 돌아온 속편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일상이 된 시대, 장난감과 상상력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선배밖에 없어서요. 혹시 와줄 수 있어요? 일본 고베의 폐신사를 찾았던 대학생들이 잇따라 실종되자 박수무당이 사건의 진실을 쫓기 시작합니다. 한국 샤머니즘과 일본 호러를 결합한 오컬트 작품으로 악기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그립니다.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1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작품입니다. 예측하고 올 만한 그런 요소에서 벗어난 또 새로운 무언가들이 나와요. 전혀 상상 외의 악기들과 싸우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알잖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필리핀 범죄 조직에 납치된 엄마를 구하기 위해 태권도 유망주인 아들이 위험한 여정에 나섭니다.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엄마를 되찾기 위한 필사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필리핀에서 올 로케이션 촬영을 했고 그룹 인피니트의 남우현이 본격 액션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못 보여드렸던 그런 액션들을 잘 담았으니까 시원한 액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그룹 BTS가 데뷔 13주년 기념일인 어제 부산 월드투어 콘서트에서 5만 5천 명에 달하는 팬들과 함께 뜻깊은 날을 자축했습니다. BTS는 공연에서 팬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아미들이 즐기는 모습이 가장 큰 생일 선물이라고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부산 공연에서 팬 11만 명을 만난 BTS는 오는 26일부터 유럽 투어에 나섭니다. 네, 오늘 혹시 모를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 전북에는 최고 50mm, 그 밖의 지방도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는데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그 밖의 지방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가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가 지난 뒤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